자, 오늘은 대단히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출판사들이 정말 싫어할 주제죠. NCS 봉투 모의고사가 왜 사기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기 맞습니다. 시중에 많이 팔죠. 보면은 땡땡 기관 NCS 모의고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특히 뭐뭐뭐 출판사, 모 출판사 이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모든 기관에 그 봉투 모의고사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들 구매하죠. 나는 이 기관 가고 싶어 해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금액, 그러니까 비싼 건 거의 3만 원 돈도 합니다. 그 산 모의고사 3회차, 5회차 정말 그 책처럼 나올까? 결론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사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진짜 비양심적인 출판사들은 모의고사 1회차, 2회차, 3회차, 5회차 뭐 이렇게 있으면 유형이 다 비슷해요. 거의 그 우리가 클론 문제라고 하거든요. 한 문제를 출제해두고 그거와 비슷한 문제를 복제해내는 그런 클론 문제. 알바생들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출판을 합니다. 진짜 비양심적이죠,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사기냐면 공공기관의 필기 출제 유형은 필기 출제 대행사, 그러니까 채용 대행사의 유형입니다. 사람인이 만약에 채용 대행을 하면 사람인이 출제하는 유형으로 나오고요. 트리피가 출제를 하면 트리피 유형으로 나오고 매일경제가 출제를 하면 매일경제의 유형대로 나옵니다. 완전 다르죠. 제가 말씀드린 세 개 회사가 출제 유형이 거의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런 채용 대행사의 선정 시기는요, 3, 4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5월에 채용을 하면은 채용 대행사 선정은 1월에 되는 거예요. 심한 경우 한 달 전에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채용 공고가 4월 달에 뜨면요, 채용 대행사 선정은 3월 달에 하는 거죠. 그러면 채용 대행사 선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땡땡 기관 모의고사 책을 출판을 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모의고사 있잖아요. 뭐 코레일이면 코레일, 뭐 한전이면 한전 모의고사가 출판이 되는 게 2025년 신버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1, 2, 3월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하반기 채용하는 회사들은 채용 대행사 선정이 안 됐어요. 5월 달에 채용하는 회사들도 4월 달에 만약에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3월 달에 출판된 게 그 채용 대행사를 그 출제 경향을 반영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이해가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 자기들 문제은행이나 뭐 이런 거에서 만약에 전력 분야 모의고사 하면 대충 전기 관련된 지문들 때려놓고요. 표지에 그냥 한전 모의고사라고 붙여놓고 출판하는 거예요. 대충요. 건강 관련, 복지 관련 그 지문들 대충 때려놓고요. 거기에다가 명제 몇 문제 섞어놓고 뭐 수리 몇 문제 섞어놓고 응용수리 몇 문제 섞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어디 모의고사라고 해서 출판을 하는 겁니다. 전혀 지금 5월 달에 채용하는 거, 6월 달에 채용하는 거, 채용 대행사와 관련이 없는 유형들의 문제예요. 이러면 그 기간 모의고사라는 거 붙여놓고 출판하면 안 되죠. 사기죠, 이건. 아니, 뭐, 그래, 이런 경우 있어요. 아니, 땡땡 년도 코레일 출제라고 적혀 있던데요? 막, 그래서 막, 올해 나온 책에 막 2023년도 코레일 출제, 2022년도 코레일 출제. 아니, 근데 그게요, 그때 출제한 대행사가요, 올해 출제 대행사랑 같냐고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 2023년에 만약에 뭐 휴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2025년도에는 한산행이라는 회사가 출제를 해요. 그러면 사실은 2023년도에 휴노 기출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휴노랑 한산행은 다르잖아요. 채용 대행사가 같으면 몰라요. 근데 제가 한산행 거 이제 그 코레일 그 필기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산행이요. 2020년도에 코레일 출제했을 때랑 지금 올해 출제, 작년 출제랑 완전히 유형이 달라요. 한산행도 그 기간 동안 유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대행사가 같아도 이렇게 대행 그 출제 경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대행사가 다른 경우에는요. 이게 대행사 맞춤으로 출제해도 그게 맞죠? 제가 무슨 말인지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박혀 있어도 2023년도에 코레일 기출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채용 대행사가 달라지면 유형도 완전히 달라져요. 2024년도에 출판된 땡땡 모의고사는
그러면 그 전년도에 출제 대행사 출제 경향을 따랐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 문제은행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땡땡 기간 모의고사인데 그냥 문제은행에서 관련 문제만 짜집게 해놓은 겁니다. 물론 필두령으로 출제하는 출제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료에서 문제에 한해서.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땡땡 기관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라고 사보니까 그 안에 문학 작품이 있어요. 전혀 그 기관과 상관없는 지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사야 되느냐? 제가 버닝을 했는데 일단 기본 사항권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듈형 출제사들이 있잖아요. 모듈형을 출제하는 출제사가 있기 때문에 모듈형 공부할 때 딱 좋은 게 이제 기본서거든요. 거기 이론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게 좋다라고 이거 인터넷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기본서 이게 좋습니다. 저는 해커스 책으로 공부했어요. 뭐 어디 책으로 공부했어요. 뭐 에듀윌 책으로 공부했어요. 후기 다 광고예요. 다 광고, 다 협찬. 거기에 보시면 소정의 협찬을 받아서 제작 다 광고예요. 다 광고. 어떤 거 사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책 사시면 그 책 값의 대부분은 광고입니다. 광고 비용. 홍보비예요. 그래서 파란색 좋아하면 위포트 사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늘색이죠. 보라색 좋아하면 해커스, 노란색 좋아하면 애도 어느 출판사든 크게 의미 없어요. 초록색 좋아하면 초록이 사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서는 어떤 출판사 사는 상관없이 좋아하는 색깔이나 여러분들의 가독성 기준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모듈형을 많이 내는 출제 대행사 중에는 살인공 문제를 주로 출제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 기본서 두 권은 필요 없어요. 한 권만 가지고 인터넷에서 살인공 문제 그, 그 있잖아요. 다운받아가지고 그 제본 뜨거나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하시거나 그냥 태블릿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 선거는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땡땡기가 모의고사를 사는 게 아닙니다. 일단 풀이법, 문제 뭐 추리면 추리, 명제 풀이법, 뭐 연산 빨리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독해, 어떤 유형의 독해는 어떻게 하고 어떤 뭐 문제 해결도 독해 그 영역이 있어요. 피셋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셋 유형은 이렇게 공부하고 어떤 피셋 유형은 이렇게 문제 접근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시는 게 필세 책이거든요. 필세 책도 한 권 있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 살 필요는 없거든요. 필세 문제 자체가 공무원 채용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과 이제 문제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운받아 가지고 태블릿으로 봐도 무방해는 해요. 근데 다만 이게 인쇄하는 것보다 그 싸요. 인쇄하는 것보다 문제집 5개년 있는 거 들어있는 거 사는 게 쌉니다. 여러분들 제본 뜨시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문제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고 사시면 됩니다. 중고 그냥. 그래서 이 피셋책은 한 권은 그냥 꾸준히 이런 거는 이제 길게 해야 되니까 사시면 되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책을 풀기 전에 연산 속도 빨리 하는 방법, 이런 피셋 문제 접근하는 방법, 그다음에 문제 해결은 논리 문제 접근하는 방법 이런 거 이걸 모르고 그냥 막 그 많이 풀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피셋 문제 사기 전에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데 NCS 문제들 그런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를 갖다 배우시면 됩니다. 저도 많이 올려놨지만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요즘은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유튜브나 블로그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세책 한 권, 기본서 한 권, 요거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행사 선정됐을 때, 대행사 선정되기 전에는 그냥 사실은 뭐 아무 책을 쓰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냥 일반 복모. 제가 추천하는 건 다양한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그냥 기관명 안 붙은 봉투 모의고사, 가격 대비 문제 많은 거, 그런 거 이제 사시면 되는 거고, 대행사가 선정됐을 때, 요런 거는 제 블로그에 있죠. 블로그에 올해 채용 대행사 선정된 거 다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 링크 달아드릴게요. 그런 걸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기관에 내가 지원할 기관에 대행사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대행사의 출제 유형의 문제집을 오히려 푸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이제 대행사별 문제집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음, 이해가시죠? 근데 만약에 그 출제 대행사가 피드롱 출제다. 라고 하고 일반 복무 유형과 비슷한 것 같다. 출제 대행사가 그러면은 기관명 붙은 거 사시면은 제일 효과가 좋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문제집을 기관이 붙은 거 내가 한정 가는데 한전 책을 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아예 효과가 없어. 아예 효과가.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 그래서
저도 기간별 모의고사를 많이 업로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코레일 모의고사만 7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번 대행사가 한사능이잖아요. 사실 요걸 풀어보는 건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려드린 것 중에서 코레일 붙었다고 해서 요거 4개 있잖아요.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요거 4개를 풀어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요게 제일 효과가 좋은 겁니다. 요게 요번에 이제 대행하는 한사능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대행사에서 출제하는 유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채용 대행사 선정되고 나면 길어봐야 필기까지 2달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땡땡 기간 오늘 정리입니다. 땡땡 기간 모의고사 하지 마세요. 대행사 선정이 되고 거기가 뭐 봉투 모의고사처럼 나온다 하면 그때 하세요. 근데 그 시간에 모듈 출제해서 하면 모듈을 그냥 공부하세요. 기본서 가지고 계신 걸로. NCS 변별력이 없다고 판명되는 그런 대행사면은 전공 공부를 하세요. 매일경제와 같이 피셋 유형의 위주의 출제면요. 이거 단시간에 안 들어요. 한 달 만에 그 피셋 유형으로 나오면 독해 능력하고 맞죠? 그다음에 연산 능력이 위주잖아요. 그럼 이거 임박했을 때 이거 단기간에 한 달 남았는데 오를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이제 어 암기가 뭐 모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직 이해나 자원 관리는 모듈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매경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 모듈 공부하고 전공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땡땡 기간 모의고사 말고 대행사 유형 문제집을 사세요. 그런데 그것도 사기가 많아요. 그것도 휴너라고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인크루트라고 붙어 있는데 대행사가 그거 그렇게 표지만 그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제 그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데 이 출제 대행사는 이런 유형이다. 알아내서 서점 가서 보고 사세요. 서점 가서 보고. 그래서 저도 계속 대행사 지금 트리피랑 이제 사람인 유형 어떻게 올라오는지 이제 어떻게 내는지 그 올려놨죠. 계속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돈 쓰고 시간 써가지고 비효율적인 기관형 모의고사 사가지고 공부하지 마십시오. 출판사 되게 싫어하겠죠, 이 영상. 근데 제가 어느 출판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어, 그래서 아, 아주 안타까워요. 비싸잖아요, 문제지. 저도 최대한 기관형으로 해가지고 모의고사 많이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테니까 저런 거 사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모의고사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행사 일치하는 거 이번에 출제되는 하는 대행사는 일치하는 걸 보세요. 그래야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아시겠죠?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